지난 시간에는 색 자극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셨죠? 이번 시간에는 생존에 필요한 도구로서 색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색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색채의 기능과 그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색 자극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을 통해서 동물과 식물, 그리고 그 생물 안에 포함된 인간은 빛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물이 지닌 컬러, 그리고 그 생물들이 감지하는 그 컬러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존재합니다. 생물은 생존에 필요한 색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감지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죠. 자, 색을 식별하는 시각이 발전한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생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컬러라고 하는 것이 부가적인, 부차적인, 생존에 꼭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아닌 것이 아니라 빛으로부터 얻어지는 컬러, 빛으로부터 인지되는 색상들은 식물과 동물은 물론이고 인간에게도 역시 생존을 해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생존 도구로서 색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간은 컬러를 통해서 그 식물이 먹을 수 있는지, 또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숙성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색의 구분을 통해서 독성의 유무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과실의 숙성 정도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컬러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의식주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삶을,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데 컬러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대상을 파악하고 위험을 회피하는데 판단하는 근거로서 컬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옆에 그림을 보실까요? 버섯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형태도 먹을 수 있는 버섯과 먹을 수 없는 버섯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가장 먼저 파악하게 해주는 요건은 바로 색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색상의 버섯을 먹어보고, 아,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먹으면은 내 몸이 평소와 같지 않구나 라는 것을 형태와 더불어서 컬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컬러를 통해서 멀리서도 저게 어떤 동물이다, 내가 피해야 하는 대상이다, 혹은 내가 사냥을 해서 저것을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식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죽을 활용한다거나 할 수 있는 동물이다 라는 것을 판단하는 데도 컬러가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또한 자기 몸에 문신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활용하기도 하죠. 나는 위협적인 사람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좀 두려워해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문양과 컬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협이 되는 대상과 사냥 대상을 파악해서 대처를 하는데 컬러를 활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1교시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컬러는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몸의 상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빛이 가지고 있는 기능, 효과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편안한 환경 조성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색채 조절을 통해서 생활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가 있겠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면 능률이 향상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제품에 반영시켜서 빛, 컬러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필립스의 리빙 컬러 램프라든가 아니면은 무드 LED 조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컬러를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편안함, 심리적 안정을 얻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심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자극을 빛, 컬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컬러 광선은 피부 속으로 침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황달의 치료를 위해서는 청색 계열의 조명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서부터 시작해서 비만, 황달, 고혈압에 이르기까지 빛으로 호르몬 분비를 조절함으로써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키는데 이 컬러, 빛이 또한 활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활용을 통해서 컬러, 빛은 치료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동양 철학이나 불교에서는 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기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색채를 통해서 이러한 기의 순환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크라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차크라, 기가 순환하는 곳, 기를 발산하고 또 기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기의 지점을 통해서 색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이 단순하게 추상적인 개념에서 어떤 기기의 발달이라든가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현대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대체의학으로서 이러한 기의 순환점에 작용하는 컬러 요소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컬러 테라피 혹은 크로모 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차크라, 기의 순환을 돕는 컬러의 역할을 제품에 도입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월풀의 욕조입니다. 욕조인데 조명이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조명을 통해서 이 욕조 안에서 크로모테라피, 색채를 통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채를 조절할 수 있는 계기판이 있고요. 조절판이 있고 컨트롤 패널이죠. 컨트롤 패널이 있고 이런 컨트롤 패널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욕조의 컬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컬러로 변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컬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역할을 제품에 도입한 이러한 사례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컬러는 성적인 유혹이나 번식의 수단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화려한 치장을 통해서 자신을 차별화하고 돋보이게 해서 이성에게 어필하는데 우리들은 어떤 방법을 활용하나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피부에 있는 잡티를 가리는 그런 역할도 물론 할 것이고요. 얼굴을 좀 더 화사하게, 좀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컬러를 바꾸는 그런 용도로도 화장을 하죠. 또 옷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남에게 돋보이게 하는데 이 의상의 컬러가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죠. 화장, 신체 부위의 색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화장뿐만 아니라 신체 변화를 통해서도 어떤 순간이 되면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는 피부, 손바닥이라든가 얼굴 같은 피부의 컬러가 변합니다. 어떤 순간에 그렇게 변하나요? 1교시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호감이 가는 이성을 만났을 경우 흥분을 하게 되죠. 흥분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피가 곳곳으로 더 빠르게 전파가 되겠죠. 그러면서 얼굴이 붉게 물드는 홍조를 띈다고 하죠. 이렇게 얼굴 컬러가 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번식의 수단, 나의 신체의 변화를 컬러를 통해서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이성에게 어떤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도 컬러가 활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컬러는 의식주의 다방면에 걸쳐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도구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컬러를 사람들이 소통하는 도구,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컬러를 신호, 통제의 도구로서 활용해오고 있습니다. 컬러를 통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연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붉은색, 긴급함, 응급, 이런 것들을 세계 어느 곳의 사람들이라도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랭귀지의 역할을 컬러가 하기도 하는데요. 예로 보시는 이런 응급 도구들, 그리고 우편함이라든가 소방서의 비상벨 같은 이런 것들, 붉은색을 활용하고 있죠. 소방 관련 장비라든가 구급 관련 장비, 교통신호, 이런 것들은 굳이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언어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공통된 그런 인지를 하고 그렇게 신호로서 받아들이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컬러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근거로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신호 어떤가요? 붉은 신호, 가면 안 된다 라는 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안전표시 같은 것, 주의표시 같은 것, 이런 것도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활용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 어떤가요? 대부분 남자들은 파란색, 여자 화장실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컬러는 말이 통하지 않는 문화권에서도 보편적인 영상을 통해서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 랭귀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행동을 제어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컬러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도구의 활용을 제대로 하기 위한 기호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리모컨의 버튼을 보실까요? 자주 쓰는 버튼, 가장 먼저 쓰는 그런 버튼이 있을 수 있겠죠. 전원 버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리모컨은 이 전원 버튼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거나 이 전원 버튼 자체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전원의 기호를 붉은색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제품의 인풋이나 아웃풋 관련된 요소들 보시면은 컬러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은 그러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호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신호를 노출하는 그러한 기재로서의 역할을 또 컬러가 담당하죠. 이런 간판, 네온사인, 시그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빛, 컬러를 활용해서 내가 여기 있어!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빛과 컬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컬러를 접하면 무언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파란색 하면 하늘이나 바다 같은 구체적인 대상물을 연상하기도 하고요. 준치성, 젊음과 같은 추상적인 것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연상, 추상적인 영상을 통해서 컬러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도구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IBM이나 삼성이 지닌 파란색의 아이덴티티, 진취성, 진보성,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정화성, 젊음, 이런 것들을 청색을 통해 반영하고자 아이덴티티의 심볼이나 로고에 청색을 활용하고 있죠. 이렇게 구체적인 영상, 추상적인 영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상징하는데 컬러가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 집단, 소속, 연대감을 상징하는데 컬러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원조 아이돌, 국내 원조 아이돌 한번 생각해 볼까요? H.O.T가 있었고요, 잭스키스가 있었고요, S.E.S, 신화, 핑클, 그리고 G.O.D, 이런 아이돌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 어떤 콘서트라든가 그 아이돌 그룹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데는 이 팬클럽들이 풍선을 들고 갔죠. 자, 봅시다. 클럽 H.O.T, H.O.T 팬클럽 같습니다. 하얀색 풍선을 들고 있죠. 키스월드, 잭스키스의 팬클럽 같습니다. 노란색 풍선. 그리고 친구, S.E.S 같네요. 보라색 풍선. 신화,
신화창조라고 하는 팬클럽, 오렌지 컬러, 그리고 핑크의 팬클럽인 것 같습니다. 핑키, 붉은색 풍선 들고 있죠. 그리고 G.O.D, 예, 하늘색 풍선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 플래그가 있죠. 이 플래그에 붉은색이 활용되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극을 주고 이 나치의 상징성을 드러내는데 이 붉은색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적과 나를 구분하는데, 적과 우리 편을 구분하는데도 역시 컬러가 활용되었습니다. 스포츠팀 어떻습니까? 축구팀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축구팀 같은 경우에 유니폼의 컬러를 통해서 내 편과 상대편을 구분하고 있죠. 그리고 전투기라든가 군부대도 역시 컬러를 통해서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채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도구로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컬러는 개성을 표현하고 자신과 남을 다르게 만드는 차별화의 도구로서도 활용이 됩니다. 밑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누구입니까? 노홍철 씨죠? 노홍철 씨.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평범한 연예인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연예인들, 그다지 찾아보기 쉽지 않았었죠. 노홍철, 이분은 탤런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MC도 아니죠. 개그맨도 아니었습니다. 특이한 외양, 특이한 말투, 굉장히 빠르게 말을 하죠. 이런 말투를 통해서 부각이 된, 그래서 지금은 연예인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인물은 그 모양새, 인지되는 컬러부터 차별화를 시도한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의상의 컬러 역시 개성을 표출하고 자신을 남과 차별화시키는 그러한 도구로서 컬러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를 할 때 컬러를 선택을 하죠. 그 컬러가 바로 나는 어떤 사람,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취향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는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 사람뿐만 아니라 컬러는 기업이나 제품을 차별화하는 요소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은 정유업체들이죠. 에너지 업체들입니다. S오일, SK,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있죠. 이 업체가 다루고 있는 제품 서비스 크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다지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요소는 제품 서비스 측면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각각의 업체들이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제품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차별화 요소로서 이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S오일은 노란색, SK는 그 모 기업 브랜드 SK가 활용하고 있는 붉은색과 주황색,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파란색을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키는 요소로서 활용을 하고 있죠. 자, BP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유업체, 에너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린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부활시킨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이맥 어떻습니까? 모노톤의 제품,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보리 컬러가 대부분이었던 컴퓨터, 데스크탑의 트렌드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러한 제품이 이 아이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컬러는 기업의 아이덴티티나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기업의 아이덴티티에 활용되는 칼라이의 사례 중에 BP가 있었죠. 이 BP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BP, 우리나라에는 정유소가 없기 때문에 이 BP라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낯이 익은 그런 브랜드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300조 가량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 원 가량 되는 영국 최대 기업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석유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BP의 쉴드 로고, 이 방패 로고라고 할 수 있죠. 쉴드 방패 로고는 산업 디자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레이몬드 로이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까지 계속 이 방패 모양이 조금씩 임프루브 되어가면서 개선되어 가면서 활용되어 왔었는데요. 2000년도에 와서 이렇게 썬버스트 로고로 바뀌었습니다. 이 랜도라고 하는 그 유명한 디자인 업체에서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썬버스트 로고, 햇살 로고로 디자인을 바꾸면서 슬로건도 바꿨습니다.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 BP의 약자를 활용해서 비욘드 페트롤리움, 그러니까 석유를 지나서 그 이후의 것, 그 이후의 시대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제 이 로고를 리뉴얼하면서, 브랜드를 리뉴얼하면서 이 BP사에서는 정유소에서도 친환경적인 그런 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비록 화석 원료를 팔지만, 석유를 팔지만, 휘발유나 경유 같은 그런 화석 원료를 정제해서 판매를 하지만, 그 판매하는 장소, 정유소 같은 경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이라든가 풍력을 이용해서 그 전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었죠. 자, 이 BP의 브랜드 리뉴얼은 꽤 성공적인 사례로서 2000년대 초반에 회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석유 회사, 정유업체, 에너지 기업들의 로고를 한번 볼까요? 붉은색이 다 활용이 되었습니다. 에너지에서 느껴지는 그 힘, 활력이라든가 아니면 붉은색을 통해서 에너지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연상의 요소로 그 난색 계열의 컬러를 활용을 한 사례를 주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P는 뭐 예로부터 쉴드 로고에서부터 이 그린, 옐로우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더불어서 어떤 꽃, 나뭇잎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이 각각의 요소들을 보면은 하나의 꽃잎이나 나뭇잎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죠. 게다가 식물의 녹색, 화사한 꽃의 느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브랜드를 리뉴얼한, 긍정적인 아이덴티티를 전달하는 성공적인 브랜드 리뉴얼 사례로서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5년도에는 주유소가 폭발하면서, BP에서 운영하는 주유소가 폭발하면서 17명, 17명 정도 되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러한 사고가 났었고요. 또 그 외에도 또 유사한 사고가 또 났습니다. 여기에 이 이전에 났던 사고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디워터 호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라고 하는 것인데요. 2010년 4월에 미국의 이 멕시코만이라고 하는 이곳입니다. 멕시코만. 여기 보이는 이곳이죠. 이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추 시설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개월 동안 대량의 원유가 유출되는 그런 아주 큰 사고가 납니다. 멕시코만이라고 해서 언론에서는 미국의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라고 지칭을 하기도 했는데요. 왜 이 사고의 명칭이 디워터 호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냐 하면, 이 BP사의 시추선인 그 시추선 이름이 디워터 호라이즌 호였습니다. 디워터 호라이즌 호. 이 디워터 호라이즌 호가 폭발하면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디워터 호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이 사고가 불리게 된 것이죠. 이 사고가 나서 멕시코만에 7만 5천 킬로미터 정도가 오염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남한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12만 평방킬로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의 절반 이상이 오염된 그러한 거대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뭐 이 사고 하면 또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 사고의 오염을 정화시켜 또 그 원유가 유출되는 그런 유출고를 봉사하기 위한 사고 수습에 나섰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 사고와 연관이 되었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연출한 영화가 있죠. 심해 영화 어비스, 그리고 해상 재난 영화 타이타닉이 있었죠. 이러한 영화를 찍으면서 보유하게 된 노하우를 동원을 해서 이 사고가 퍼지는 것을 막아보자 하는 데서 이제 또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 사고의 수습에 나섰기도 했었고요. 또 케빈 코스트너라고 하는 케빈 코스너라고 하기도 하죠. 케빈 코스트너가 자신의 형과 같이 개발한 오염 정화 장치를 이 사고를 수습하는데 제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BP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다가 왜 자꾸 이 엉뚱한 대로 새는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이 사고에 대한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대응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고 이전에 그 원유의 분출 압력이 커지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추장비에 압력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추장비의 압력 테스트가 실패를 했다고 하고요. 이것을 감추고 계속 시추작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고가 나기 이전부터 이미 원유가 유출되고 있었다는 것이 미국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BP는 이 사고에 허술하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사고에는 허술하게 대응을 하면서 사고의 규모를 축소시켜서 왜곡 발표하는 것에 급급했다고 하죠. 예를 들어 이 당시 이제 BP의 CEO였던 토니 헤이워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일일 원유 유출량은 1000배럴 정도에 그치고 있고 이 1000배럴은 바다의 크기에 비하면 그다지 많은 양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미국의 지리연구단체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하루 유출량이 1000배럴이 아니라 그 20배에서 40배에 이르는 2만 배럴에서 4만 배럴 정도가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가 난 지 어떻게 됐을까요? 환경단체들, 언론, 시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유 유출 사고가 난 뒤에 그린피스에서 BP 로고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BP 로고를 만들어서 이 공모전에 제출을 하죠. 자, 어떻습니까? 원래 BP의 로고에 다른 요소들을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삽입됐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블랙 컬러가 활용됐다는 점입니다. 자, 블랙하면 무엇이 연상되나요? 일단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그 모양을 가진 것부터 살펴보면 그림자라든가 장내복이나 장내식자, 그리고 중형 세단,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또 이제 추상적인 그런 것으로 한번 옮겨가 봅시다. 추상적인 것 중에서 좀 긍정적인 그런 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블랙하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연상을 가져오는 컬러이긴 하지만 근엄함이라든가 장중함, 엄숙함, 중후함, 절제 이런 것들을 연상할 수 있는 컬러가, 이런 긍정적인 것을 또 연상하게 하는 컬러가 블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 세단, 고가의 제품들의 블랙 컬러가 적용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블랙이라고 하는 컬러는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상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러움, 오염, 암흑, 어둠, 죽음, 그리고 거짓과 옳지 않음, 부정함,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죠. 여기서 옳지 않다, 부정하다, 거짓되다 라는 것으로부터 파생되었다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블랙마켓, 블랙머니 이런 것들이죠. 블랙머니 뭡니까? 불법 자금입니다. 자, 이런 원유의 컬러이면서 죽음이나 거짓, 옳지 않음, 부정함의 상징으로서 활용되는 검정색, 블랙 컬러를 BP의 브랜드 심볼에 활용함으로써 BP의 잘못과 그 잘못된 태도, 대응 방식을 비판하는데 이 컬러, 블랙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자, 이 BP의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서 그들이 내세웠던 슬로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욘드 페트롤리엄, 더불어서 Better People, Better Product, Big Picture 이런 것들을 이 BP의 약자에 대용을 해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자, 사람들은 이러한 그 환경 문제에 대한 BP의 대응을 보고 이 BP를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Bad People, 나쁜 인간들, 이렇게 이 BP를 추격해서 얘기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컬러는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데도 활용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특성을 지녔다 라는 것을 표출하는 데도 컬러를 활용하게 됩니다. 컬러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가시화되는 아이덴티티, 기업이 표출시키고자 디자인된 아이덴티티가 그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기업이 실질적으로 취하는 태도, 행동의 진정성이 없으면 표출되는 요소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식적인 요소 정도로만 느끼게 되는, 오히려 기업을 부정적으로 인식되게 하는 요소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기업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 기업의 브랜드를 관리하는 사람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조절하고 감성을 표현하는 데도 컬러를 활용합니다. 자, 이 방을 한번 보실까요? 아이들이 쓰는 공부방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색 계열의 색상을 활용하고 있죠. 공부방에 한색 계열의 색상을 활용을 하고 하늘색 벽지 같은 것을 활용을 하면 이 방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차분한 상태로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반면에 융을 즐기는 이런 곳은 어떨까요? 현란한 컬러를 활용하죠. 한색 컬러 활용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차분해지겠죠. 차분해지면 어떨까요? 즐거운 기분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색 계열, 붉은색, 오렌지색, 온 현란한 라이팅, 불빛이 번쩍번쩍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감정을 자극하게 되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심리에 작용해서 감정 상태를 조절할 때 사람들은 컬러를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세계 연상을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고 감성적 표현을 극도화하는데도 이 컬러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시각으로 지각하는 그런 컬러를 통해서 어떤 연상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기억에 남아있는 컬러에 대한 연상을 통해서 굳이 컬러를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감정을 자극시키고 그 어떤 느낌을 극대화시키는데 이러한 컬러가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을 감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가 타일 위로 떨어졌다. 자,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검붉은 피가 새하얀 타일 위로 툭 떨어졌다. 어떻습니까? 그냥 피가 타일 위로 떨어졌다 라고 표현했을 때와 검붉은 피가 새하얀 타일 위로 떨어졌다 라고 표현했을 때 어떨 때의 느낌이 더 강한가요? 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가들을 좌익, 우익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흔히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을 때는 이제 공산당, 북한 공산당은 뭐 좌익 이런 거기 때문에 좌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강한데요. 흔히 그냥 보편적으로 좌익, 우익 얘기할 때는 좌익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가들, 우익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정치가들을 지칭하는 데 활용되곤 합니다. 좌익, 우익은 뭐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였나요? 그
국회의사당의 그 의원들이 앉는 좌석이 우측, 좌측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 좌측에 앉은 사람들의 성향은 진보적인 반면에 우측에 앉은 정치가들의 성향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좌익, 우익 이렇게 성향을 나눠서 지칭하는데 활용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정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그 매도하는 데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는 좌빨인 것 같습니다. 좌빨. 어떤 말의 줄임말인가요? 좌익 빨갱이란 말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좌익 빨갱이. 사람들은 누구나 이 빨갱이란 말에 거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빨갱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졌건 간에 빨간 그 색에서 연상되는 어떤 부정적인 느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진취적인 그런 긍정적인 영상을 빨간 레드 컬러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빨갱이라는 그 부정적인 단어를 들으면 빨간색이 가진 그 부정적인 영상, 뭐 혁명, 피, 뭔가 좀 과격한 그런 느낌이 들죠. 뭐 저희 세대도 그렇고 저보다 좀 더 그 앞세대 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반공교육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빨갱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쉽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좌빨이라는 것은 좌익에 빨갱이가 더해진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좌빨이라고 매도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컬러가 가진 그런 부정적인 영상을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진보 성향의 정치가들을 배척하고자 하는 그러한 측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컬러는 인지되는 그런 요소뿐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경험, 체득한 내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컬러를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단어적인 요소를 통해서 연상을 통해서 그 컬러가 가진 그런 이미지들, 그러한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컬러가 커뮤니케이션, 즉 사람과의 소통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고 유도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젠 됐어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이젠 됐어라고 하는 이 문장의 글자색과 배경색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장이 전달하는 느낌이나 의미가 컬러가 바뀐다고 해도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달라질까요? 달라진다면 어떤 상태, 어떤 컬러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컬러가 이 문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다 같이 느껴보도록 합시다. 자, 단순히 글자 색깔만 붉은색으로 바꿨습니다. 어떻습니까? 검은색이었을 때와 붉은색이었을 때 느낌이 동일한가요? 이젠 됐어. 뒤에 뭔가 생략된 듯합니다. 그만해. 이제 됐으니까 그만해. 뭔가 화난 상태 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한다면 또 어떨까요? 이젠 됐어! 배경이 다 붉은색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경우와 이 경우 느낌이 동일합니까? 뭐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왠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처럼 느껴집니다. 뭐 분노가 궁극에 달한 그런 상태라고 할까요? 왠지 뭐 이 문장, 이젠 됐어 라고 하는 이 문장 다음에 우리 그만 여기서 끝내! 뭐 이런 문장이 이어서 나올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젠 됐어! 뭔가 결번의 선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이 배경을 다른 색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자, 배경이 녹색이 되었죠? 어떻습니까? 붉은색일 경우와 녹색일 경우 느낌이 동일한가요? 녹색 배경에서의 이젠 됐어. 왠지 뭔가 안전해진 상태 같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녹색 배경과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시원스럽게 무언가 문제가 해결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답답하게 자신을 속박했던 무언가에서 벗어난 느낌이랄까? 아니면 자신을 심사숙고하게 했던 문제가 해결된 상황, 뭐 그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목표를 가지고 열중했던 뭔가 그 일을 해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지닌 이 시원스러운 느낌이 뭔가 희망적인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배경색을 바꿔볼까요? 자, 검은색 배경에 노란색 글씨로 이젠 됐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어둠, 암흑,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요번엔 글자색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젠 됐어. 검은색 배경에 빨간 글씨로 이젠 됐어 라는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은 검은색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노란색이었을 때와 붉은색이었을 때 느낌이 동일합니까? 저는 왠지 이 검은 바탕에 붉은 글씨로 된 이젠 됐어 이 문장을 보니까 영화나 만화 속의 나쁜 캐릭터, 악역 캐릭터가 뭔가 음침하고 사악한 계획을 다 세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젠 됐어 라고 하는 단순한 문장도 그 글자색, 배경색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이 문장의 느낌, 감정,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색채는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뭔가를 상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색채가 내포하고 있는 상징, 그리고 색채를 인지할 때 사람들이 떠올리거나 느끼게 되는 감정, 연산적용을 통해서 컬러는 개성을 표출하고 다른 대상과 자신을 차별화시키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고 감성을 표현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방금 살펴보신 바와 같이 그 컬러를 인지하는 대상의 감정을 조절하고 의도를 갖고 특정한 감정을 유도시키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생존 도구로서의 색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색채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생존 도구로서의 색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요?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습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컬러가 활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상을 파악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컬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 컬러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성적으로 유혹을 하거나 번식을 하는 수단으로서 색채를 활용하게 됐죠.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색채도 살펴봤었죠. 신호, 통제 도구로서의 색채, 상징을 하는 그런 매개체, 미디어로서의 색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개성을 표현하고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색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감정을 조절하고 감성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색채도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컬러. 단순히 아름다움, 심미성, 조용성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컬러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교시에는 색채와 생활환경, 색채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